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수차례 지급한 장학금이 뇌물이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원장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등에 관여한 교수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올라서 출국 금지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부산대 등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 금지 대상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제공입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 씨에게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조 후보자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교수들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발표 요지록에 이름을 올려준 공주대 김모 교수입니다. 교수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처남 등 일부 가족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의 출국 금지에 대해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되는 과정에 노 원장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적혀있는 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조국 후보자는 주치의와 조 후보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강대환 부산대 교수를 대통령 주치의에 위촉했습니다. 지방의료인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지역 안배 차원이라면서 앞으로 지방의 의사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사무실에서 노 원장 자신이 주치의 위촉에 역할을 했다고 적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위촉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업무인데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알지 못할 뿐더러 조국 후보자로부터 어떠한 추천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치의인 강대환 교수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원장은 오늘과 내일 휴가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채 취재진의 연락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은 노 원장의 진술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두렁식의 보도가 떠오른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시게끔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또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비판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100% 출자한 사모펀드는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은 간접 투자지만 실제로는 고위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라는 의혹을 끊이지 않고 있죠. 저희 JTBC 취재진이 애초에 이 사모펀드 운영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JTBC가 확보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사업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입니다. 2016년 2월에 작성된 이 자료에는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코스닥 상장사와 국내 완성차 회사의 협력업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우회 상장이라는 투자 방식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자동차 관련 소재를 공급하는 I회사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I사는 통신 관련 업체인 P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P사와 코링크, 웰스 CNT는 2016년 이후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때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코링크는 사모펀드를 통해 웰스 CNT와 WFM에 투자를 했고 I회사에도 투자를 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 회사 모두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코링크 내부 문건과 투자 흐름 등을 종합해보면 코링크가 2차 전지를 매개로 이들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WFM은 합병 관련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2차 전지 사업 관련 투자는 이뿐이 아닙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2차 전지 관련 A회사의 주식을 3억 원어치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웰스 CNT와 WFM의 사업 목적에 2차 전지가 추가된 뒤인 지난해 1월 A사 주식은 전량 매도됐습니다. 코링크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가 사실상 직접 투자 형태로 운영된 건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황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제 왈가왈부 안 하겠다던 반응과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답변을 피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할 말은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리 준비한 원고 없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어제 검찰 판단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의혹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할 말은 다 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겠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조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 청와대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청와대 입장 취재가 됐습니까? 네, 청와대 입장 역시 조 후보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가 사퇴할 일도 없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오늘 또 한 번 강조했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 검토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좀 더 의견을 듣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예, 언제쯤 그러면 결론을 낼 거라는 얘기는 혹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취재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것도 역풍을 우려해서 좀 주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만 그러면 좀 이해를 하도록 하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과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근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는 없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청문회 이후에도 청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JTBC가 취재한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본인이 법을 어긴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검증 결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 개혁안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대통령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고 또 개혁 의지가 있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자 본인의 혐의만 없다면 임명을 한다. 이것이 지금 청와대 입장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오촌 조카의 자택까지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인데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이 친인척의 불법성이 드러나도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류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친인척 중 범죄자가 있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촌 조카가 연루된 이 사모펀드는 이 조 후보자 본인과 부인 등 가족이 모두 투자를 한 상태여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예. 다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 이게 뭐 금방 끝나진 않을 테니까요. 수사가 이렇게 계속되면 여론을 중시하는 청와대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문회 이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론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에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 악화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언급도 굉장히 신중해진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하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오래된 일이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히 크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도 되돌릴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결국 반대 여론에 밀려서 고사를 한 이 문 대통령 본인의 경험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도 압수수색 당일에서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보안을 중시했다는 얘기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전례가 없는 행위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사실 전례는 있었고 그것은 이번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깬 것이기도 합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몰랐습니다.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의 출국 금지도 압수수색 이후에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국 금지를 하려면 법무부에 요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안이 깨질 걸 우려한 겁니다. 법무부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언론에 취재는 시키면서 관계기관에는 전혀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혀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압수수색 뒤에 나왔고 특히 법무부 등과 협의를 안 한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댓글 수사팀장 시절 외압을 우려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와 압수수색을 법무부에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아예 법무부나 청와대에 수사 계획을 미리 보고하는 관행을 깼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만간 한국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패스트트랙 농성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된 한국당의 현역 의원은 59명입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당당하게 받는 것이 맞다라는 대통령께는 지명 철회를, 조국 후보자에게는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대여 공세를 펴고 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 후보자 수사로 드러난 여권 유력 인사에도 거침없는 윤석열 수사 스타일이 야당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에 이어 조만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로 패스트트랙 사건도 강하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은 민주당 40명, 한국당 59명 등 모두 109명입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걸려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는 경찰이 1차로 맡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여야가 청문회 증인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당은 의혹 검증과 거리가 먼 인물들까지 무더기로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증인 리스트에 극우 성향 단체 대표를 지낸 인사나 대학 총학생회장까지 들어가면서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증인 채택 협상에서 논란이 된 인물 중 한 명,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야당에선 의사를 대표해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을 밝힐 증인으로 최 회장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은 2005년 극우 단체인 서북청년단의 후계자를 자처한 자유개척청년단 대표를 지냈습니다. 자유통일해방군,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 대표 자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정치 공세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언급됐습니다. 폴리페서 논란을 검증하겠다는 취지인데 민주당은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공세 장으로 만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다른 증인들은 저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가족을 포함한 핵심 증인은 꼭 필요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제가 다른 증인에서 뺄 수 있다. 몇몇 분들만 민주당에서 수용을 해준다면 25명에서 축약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음 달 청문회장에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려면 5일 전인 내일까진 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온라인에서는 이틀째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내용과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실시간 검색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검색어가 번갈아가면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오늘 오후부터는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새로운 검색어도 등장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색어는 오늘 하루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지켰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는 어제 반나절 만에 순위가 수직 상승한 뒤 엎치락뒤치락하며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두 검색어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조 후보자 관련 게시물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오후부턴 조국 힘내세요가 가짜뉴스 아웃으로 바뀌어 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사용자의 검색 동향을 반영하는 구글 트렌드에선 지역별로 선호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는 경기와 광주, 전북, 충남, 서울 순으로 분포됐고 조국 사퇴하세요는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검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팩트의 옳고 그름보다는 조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양쪽의 가치 충돌로 번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